네, 반갑습니다. 7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초복입니다. 초복. 복날이죠. 복날이라서 복날 관련주로 할인을 좀 진단해 드릴까 했었는데 뭐 통닭 관련주는 글쎄요, 뭐 일단은 놔두면 올라가겠죠. 네. 날개가 없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계탕 많이들 드시고요. 할인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할인을 빼고요. 다른 종목들 이야기해 드릴게요. 배터리 투자 수혜 종목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배터리 쪽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게 무려 40조 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되겠죠. SK이노베이션, 천보, 에코프로비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재택근무 관련 종목 당연하죠.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기 때문에 ECS, 휴네시온, 링네트와 같은 재택근무 관련 종목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SK이노베이션 먼저 알아볼까요? 이노베이션. 자, 일단은 배터리 쪽에 투자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 지금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손잡고서 2030년까지 무려 4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 괜찮긴 한데 SK이노베이션은 괜찮겠느냐 이거죠. LG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솔루션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LG화학이 완전히 지금 나가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분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 좀 됐어요. 사업부 분리가 되면은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LG화학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제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자, 아직까지는 SK이노베이션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쪽에 투자다라고 한다라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언젠간 분리할 거 아니에요. 언젠간 분리하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데 제한적일 테고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터리 쪽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화학 쪽에 투자할래? 배터리 쪽에 투자할래? 생각해보면 배터리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가 분리가 되면 그쪽을 투자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비상장으로 해서 물적 분할하게 된다면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냥 상장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와르르 몰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화학만 남는 거거든요. 화학 업종도 뭐 수혜가 된다,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배터리 쪽에 대한 워낙 영향력과 그 다음에 배터리를 위한 그런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일단은 뭐 나는 그래도 꼭 보유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26만원을 꼭 선택을 해드리고 싶어요. 26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래도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뭐 보유보다는 네,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신규 조건 재미없겠죠? 신규 조건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배터리 소재 쪽입니다. 해외 양극재 관련한 그 투자 기대감이 생겨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2차전지 소재 기업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재, 부품주 쪽에서도 당연히 수혜가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배터리를 만들려면 소재와 부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하나 더 만들겠다 싶으면 수주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고객사들이 계속 이제 증설 계획, 전기차가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 이제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완성차가 잘 가게 되면 부품주들이 같이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 생산 거점을 위한 그런 유상증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증자를 통해서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양극재 공장에 건설할 때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애매한 거죠. 왜? 주주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나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인데 막 올라가요. 왜요?
배터리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과 뭐 관계없이 유상증자에도 주가 안 빠지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또 매수가 쭉쭉 들어가는 모습 보면은 아 이번 유상증자가 뻘짓하려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그래도 새로운 설비 투자 사업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좋은 유상증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냥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유상증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상증자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딱 결정이 되게 되면 주가에 어떤 또 변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공개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의 출렁거림은 많지 않을 거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추세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업황 따라서 추세 흐름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걱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올라가면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크게 문제는 지금 없을 것 같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 크게 터졌어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RSI 지표가 어디로 갔어요? 과매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날 수 있더라도 조만간 꺾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건 괜찮겠지만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상당히 좀 곤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보를 한번 보죠. 천보 잘 올라가요. 네, 배터리 쪽 관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2차전지 관련한 전해질 증설 계획입니다. 일단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 또는 부품 이런 쪽에서의 어떤 증설 효과들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지금 2026년도까지 새만금 사업 단지에다가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2차전지 전해질 생산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을 지어놓고 나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왜? 생산 능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이 지금은 뭐 당장은 현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조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또 2차전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부분들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주가 밀어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과매수 국면 유지된 게 좀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과매수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장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조만간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단기 조정이 예상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내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첨보 이 종목은요. 지지선대가 2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1만원 아래쪽에서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쪽에서는 고민 없이 그냥 홀딩 하셔도 무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택 관련주 한번 볼까요? ECS 먼저 볼게요. ECS는 주가가 좀 올랐다가 내렸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솔루션 가지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재택 관련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는 게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얘는 이제 마켓 컬리어 관련된 부분도 좀 있죠.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랬다가 요즘에 또 안 한다 그랬다가 뭐 그런 얘기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본다라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좋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다만 갭 상승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갭 상승을 한 부분이 있으면 갭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의 최종적인 지지 라인 때는 8,460원 8,460원이요.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올라가기 직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갭을 부시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갭 이전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7,000원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양봉 이후에 나타나는 음봉 자체가 너무 커요. 장악형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신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여기요 8,460원 위쪽에서만 보유하시고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재택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만 올라갔다 떨어진 거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팔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에 링네트 볼게요. 링네트도 많이 빠졌어요. 재택 관련주들이 좀 그런 모습이 있는가 봐요. 지금 보면 재택근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온라인 회의, 강의실 이쪽 솔루션인데 재택근무가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좀 가졌는가 봐요. 일단 주가가 초반에 상승했었던 부분들, 델타 바이러스가 막 심각해질 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쭉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이것도 장악형 음봉이죠.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갭 상승한 부분을 이미 이건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추가적 하락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7,4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데 요거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 만약에 7,400원대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팔 이유가 없어요. 다 내려왔잖아요. 다 내려왔으니까 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일단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흐름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홀딩 전략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신규 매수도 같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지선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옆으로 누울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유지는 하시되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은 제가 권장하는 부분이니까 신규 매수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려서 시작한다. 7,400원이다. 또는 그 아래쪽이다. 그러면은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휴네시온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플러스이긴 한데 다시 다 내려왔네요. 이 재택근무 관련주들 별로 좋지 않은데요. 재택근무 시행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화된다. 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재택근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긴 하던데 별로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때보다는 지금 변이 때가 그다지 재택근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4단계 거리두기 4단계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원격 접속 그 다음에 재택근무 관련한 보안 솔루션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역시 차트 상황이 수급 상황이 또는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7월 6일부터 꼬리 달고 내려와서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금요일 같은 때도 반등 이후에 그냥 쭉 갔으면은, N자 파동으로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거 아니죠? 윗꼬리 길게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거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7월 6일부터 주가가 쭉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가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지라인대는 어디인가, 가격을 짚어보면은, 7,075원, 7,1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남짓한 변동성인데 이 정도면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 일단 감안을 하고요. 이 종목도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ECS 그 종목만 제외하고는요. 일단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진행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된다면 매도보다는 그냥 홀딩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 가까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부담이 세기 때문에 매수 접근 하지 않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재택근무 전면 강화 등등등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은 쪽으로 보시고요. 내려갈 확률이 많더라도 이미 뭐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는 의미가 없는 구간에 진입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하지 않는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죠. 배터리 투자 수혜 종목 SK이노베이션, 천보,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렸고요. 재택근무 관련 종목으로는 ECS와 휴네시온, 링네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들 올리시기 바라고요. 휴일은 또 잘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 종목 진단 들으시고 또 초복이니까 맛있는 삼계탕 같은 것도 드시고 몸보신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부터 또 저하고 같이 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무료 방송 시작되니까 그때 또 늦지 않게 오셔서 월요일 아침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저하고 같이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오늘 푹 쉬시고요.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